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각국 기업인들과 정상들을 만나 에너지와 공급망, 투자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이어 또 다른 프리웨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과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이 올해 독감 시즌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부 지역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LA 오토쇼가 내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지상작전으로 가자 지구 북부를 장악한 이스라엘군이 가자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에서 하마스의 작전 본부와 무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각국 기업인들과 참가국 정상들을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읍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나라의 경제회의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작으로 현지 동포들부터 만나 격려했습니다. 에이펙 다자외교 첫날은 경제 관련 일정이 이어집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고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신고하는 자리에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고 자원 공급망 등의 연결을 회복하자고 제안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자 무적 무역 체제의 복원,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 국제사회의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 필요성을 역설하고 투자와 기술 협력, 공급망 등이 진영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우리가 제안해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원의 원전과 수소도 포함하자는 무탄소 에너지 연합에 각국 참여도 독려할 방침입니다. 세계 첨단 IT 기술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의 한인들을 만나 국내 디지털 산업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이번 회의 기간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따로 만날 가능성도 있는데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와 함께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정상과도 마주해 세 나라 경제안보 협력 상황을 재확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대화 분위기 속 이번 회의가 한미일, 한중 관계를 재점검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KBS 뉴스 조태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갈등 구도를 보였던 지난해와 다른 논의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담장엔 미중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안보와 경제 분야는 물론 환경과 통상 분야까지 망라한 양측 정부 인사들이 대거 배석했습니다. 그만큼 폭넓은 주제를 다룰 거란 얘기인데 실제 양측은 업무 오찬을 함께하는 등 전체 4시간 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양 정상은 모두 공개 발언을 통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Leader to leader. With no misconceptions or miscommunication.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For two large countries lik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urning their back on each other is not an option. It is unrealistic for one side to remodel the other, and conflict and confrontation has unbearable consequences for both sides. 대표적인 게 미중 양측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상 간 한 라인과 국방장관급 직접 소통 구조를 복원할 가능성이 꼽힙니다. 타이완은 물론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확대 중인 중국의 일방적 군사활동은 미국에게 큰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밀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규제 등에 관한 협력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산업 영역에서 실행 중인 미국 측의 공급망 제한에 문제를 제기했을 거란 관측입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지만 최근 몇 년 새 뚜렷해진 중국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을 반전시킬 계기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매일같이 출퇴근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프리웨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프리웨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근본적인 배경과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7시쯤 LA에서 사우스베이로 향하는 105번 프리웨이와 110번이 만나는 교차로 고가도로 아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화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링컨 하이츠 지역 5번 프리웨이와 110번이 만나는 인터체인지 구간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조기에 진화됐지만 이 때문에 5번 남쪽 방향과 110번 양방향에 걸쳐 여러 차선이 폐쇄됐습니다. 연이은 프리웨이 인근 화재는 모두 방화로 인한 것이고 사실상 방치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10번 프리웨이 아래 대형 화재가 일어난 야적장은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캘트랜스가 건설회사 에이펙스에 임대한 공간인데 회사 측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해당 공간을 점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e assigned an unlawful detainer in September of just a few months ago, and we are heading to court. They have been subleasing this site to at least 5, maybe as many as 6 tenants without authorization from Caltran, without authorization. 더 큰 문제는 향후 또 다른 대형 화재가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교통국 캘트랜스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요 프리웨이 교각 아래나 주변 유휴지를 각종 자재 물품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임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주 전역에 380개의 야적장이 임대 운영 중이고 450개가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번 대형 화재가 발생한 곳 외에 에이펙스 건설사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야적장도 있습니다. 프리웨이 야적장들의 임대 기간은 무려 55년, 별도의 재산세도 없습니다. 주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임대를 통해 매년 $600만, LA에서만 $200만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주정부가 공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결국 임대 주체가 교통국이라는 점에서 주정부도 결코 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의회는 연방 화재 당국과 협의해 관련 임대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올해 독감 시즌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여러 기저질환을 앓았고 올해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고령의 환자가 올해 독감 시즌 들어 처음으로 독감에 걸려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대부분 사람들은 독감에 걸려도 회복됐지만 이번 죽음과 같은 독감은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국은 또 독감으로 인한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고 심장질환이나 천식과 같은 기저질환은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에서 매년 수천 명이 독감 관련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고 있는데 보건국은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독감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입니다. 올해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Desgraciadamente, no hemos observado ninguna mejora en el último año.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것을 고려해 모든 회원국은 근본적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에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라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린성과 랴오닝성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을 최근 북중 국경이 개방되자 강제 북송한 사건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y government is deeply concerned with media reports on the forced repatriation of hundreds of North Korean escapees. 이에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결의안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해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것은 미국의 조작과 음모라고 반발했습니다. The anti-DPRK draft resolution circulated by European Union every year at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fraudulent document consistent with falsehood, fabrication, and plot.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시작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 차원으로 격상돼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결제 서비스 젤에 참여한 은행들이 젤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결제 서비스 젤을 이용하는 2,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정부나 금융기관 사칭에 속아 송금한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자금 이체법에 따라 고객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에만 환불해 주는 입장을 고수하다 환불 정책을 확대한 것입니다. 은행은 승인된 거래 비용을 부담하면 더 많은 사기를 유도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책임져야 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젤의 모회사 조기경보 서비스는 수취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2021년 젤의 이용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로 약 4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2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은행은 젤 이용자 중 사기를 입은 피해자의 약 4분의 1만 환불을 해주었으며 사칭 사기 피해자의 경우 약 2%만 환불을 받았습니다. 젤은 사기가 의심되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 젤 웹사이트나 연방수사국 FBI에 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오토쇼가 내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크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컨벤션 센터 이외 지역에서도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다양한 신차 공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3일 뉴욕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GV80 쿠페 콘셉트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플래그십 SUV GV80를 보다 날렵하고 스포티한 형상으로 재해석했는데 뉴욕 오토쇼 기간 참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LA 오토쇼 개막을 이틀 앞둔 어제 제네시스는 LA의 대표적인 부촌 베레어에서 GV80 쿠페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컨셉트 모델이 공개된 이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제네시스 쿠페는 실용성에 스포티함을 결합시킨 고성능 모델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각진 형태였던 GV80의 루프라인을 완만하게 떨어지도록 변경했고 곳곳에 스포티함을 더했습니다. 실내에는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 조향성이 뛰어난 디커 스티어링 휠을 추가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LA 오토쇼를 맞아 2세대 코나 모델과 일상 속의 모험을 찾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벽화를 LA 한인타운에 전시했습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씨가 제작한 이 작품에는 코나를 타고 LA 지역을 여행하는 한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차를 통해서 조금 그분들의 일상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마당몰에 전시된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It is a great way to showcase our support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ut more importantly, to introduce new products to our community. So this is just the next iteration of our commitment to being here at this particular mall, this great location. 내일 개막을 앞둔 LA 오토쇼는 오는 26일까지 열흘간 이어집니다.
제네시스와 현대, 기아 브랜드의 신차와 콘셉트 모델들도 대거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KBTV 이창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시안 한인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연 81,903달러로 아시아계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뉴욕시 거주 아시안의 가구당 연 평균 수입은 71,738달러로 뉴욕시 전체 평균인 7412달러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뉴욕시 거주 전체 아시안 가운데서는 대만계가 가구당 10만 4,461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가장 수입이 높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만계에 이어 필리핀가 9만 8,011달러로 2위, 인도계가 9만 6,344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계가 9만 1,819달러로 4위, 네팔계가 8만 6,434달러로 5위를 차지했으며 한국계 주민이 8만 1,903달러를 기록하며 6번째로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계는 연평균 가구 소득 6만 5,534달러, 벵글라데시는 6만 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인만 따져봤을 때 브루클린에 거주 한인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12만 233달러로 가장 높았고 맨해튼 11만 1,446달러, 스타튼 아일랜드 7만 7,217달러, 그리고 퀸즈 거주 한인의 경우 6만 1,860달러, 더 브롱스 거주 한인은 4만 2,786달러의 가구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퀸즈의 경우 전체 아시안 소득 평균 이하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의 경우 한국계 가구 소득은 스리랑카, 태국계에 이어 하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한국의 김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보이며 수출 대상국도 12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올해 김 수출액이 지난 10월 기준 7억 89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고 실적이던 2021년 6월 6억 9천만 달러보다 늘어나 이미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1천만 달러에서 2015년 3억 달러, 2022년에는 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다 올해 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김 수출 1위는 미국으로 1억 4,300만 달러가 판매돼 지난해보다 8.3% 늘어났습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도 김 수출이 증가하면서 2010년 64개국이던 김 수출 대상 국가는 지난해 기준 120개국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한 중소기업이 수출한 냉동 김밥이 품절되는 등 김밥 관련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에서 하마스의 작전본부와 무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폭격의 여파로 병원 내부가 처참하게 파괴됐고 바닥에는 하마스 대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총과 탄창들이 즐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 MRI 센터에서 하마스의 무기 등을 발견하고 기술 자산과 전투 장비가 있는 방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버려진 군복들도 발견됐는데 이는 하마스 대원들이 민간인을 가장해 병원을 빠져나간 증거라며 하마스가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을 그동안 인간 방패로 삼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 작전은 시효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אתמול בערב אני דיברתי שוב עם הנשיא ביידן, אנחנו לא מרפים. אנחנו נחסל את החמאס, נשיג ניצחון מוחלט ונחזיר את החטופים שלנו.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병원 공격으로 민간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What is happening in Gaza is a very obvious, very clear war crime that Israel is committing against those who have been treated in the hospitals.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알시파 병원 공격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독자적인 작전이었다며 무고한 시민과 의료진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질 50명 석방과 사흘간 휴전안을 두고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알아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에서 크림반도로 진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 지역의 드니프로강 동쪽 기슭에 거점을 확보했다고 현지 시각 1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드니프로강 서쪽에서 러시아군을 공격하던 우크라이나군이 강을 건너 진지를 구축한 겁니다. Всі заходи, які проводять сили оборони, ми розкривати не можемо, але очевидним є факт, що ворога це притискає. 드니프로강 동쪽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건 크림반도 진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지역으로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을 반드시 수복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구체적 전과가 나오기 전에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 일부가 드니프로강 동쪽에 진지를 구축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러시아군이 지옥불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1개월째 접어든 전쟁이 극심한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탄약 100만 발 지원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maybe we will not have 1 million by March, but it will depend on how quickly the orders comes to the industry and how quickly the industry reacts. EU가 약속한 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군이 매일 7,000발가량 발사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서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